안녕하세요. 정보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반도체 정조준, 미국 반도체 지원기업 10년간 중국 투자 금지 추진, 치포 동맹 참여 압박될 듯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치포 동맹이라고 해서 미국이 그 반도체를 만드는 4개의 나라, 특별히 일본, 한국, 대만, 미국 이렇게 해서 동맹을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반발을 하고 있어요. 중국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 한국도 이것을 들어갈까 말까 저울질을 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반도체 생태계가 급박하게 변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급박하고 변하고 있을 때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은 이렇게 되고요. 제가 한번 이야기는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자국을 중심으로 우호국들과 함께 공급망 동맹 구축을 의미하는 프렌드 쇼링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급망 회복 정상회의 개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인 IPEF 출범 등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동맹 구축의 틀을 마련했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진전을 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쿼드, 인도, 호주, 일본, 미국 이렇게 오커스, 영국, 호주, 미국 이렇게 군사동맹체가 있다면 이제는 반도체 동맹체를 통해서 정말 미국 중심으로 가겠다. 미국, 한국, 일본, 대만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치포 동맹을 통해서 정말 반도체 주도권을 이 네 나라가 쥐고 가겠다. 특별히 미국이 끌고 가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지금 미국에 들어가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지금 삼성전자가 지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죠. 이 삼성전자가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테일러시의 반도체 2공장을 만듭니다. 파운드리 2공장을 만드는데 이 파운드리 2공장을 만들 때 보조금을 받죠. 보조금을 받아야 공장 설립이 훨씬 쉬워집니다. 이 보조금을 받게 되면 중국에 투자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증산하는 것도 불가능하겠다. 10년 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중국을 반도체 생태계에서 반드시 고립시키겠다라는 미국의 의지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는 520억 달러, 약 65조 원 규모의 반도체 육선 법안에 중국 반도체 투자를 금지하는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이 포함이 된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지원을 받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미국과 중국 가운데 파트너를 반드시 미국으로 선택하도록 유도하게 되는 셈이죠. 자, 이번에 그래서 알아볼 내용은 중국 반도체 정조준, 미국 반도체 기업 지원 기업 10년간 중국 투자 금지 추진입니다. 이 그림을 하나 지금 올려드리는데 한국, 대만, 미국, 일본이죠. 이 네 나라가 반도체 칩 동맹을 하는데 한국은 주저주저하고 있거든요. 주저주저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 기웃거린다. 그러면서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이 치포 동맹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한국의 손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의 중국 대리기는 점점 더 강해져가고 있습니다. 8월까지 치포 동맹 참여 여부를 확정해 알려달라. 지난달 말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는 한국 정부에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죠. 치포는 올해 3월 미국이 한국, 대만, 일본에 제안한 반도체 동맹입니다. 작년 초 21세기에는 반도체가 편자의 못이라며 중국을 뺀 반도체 공급망 재편 의지를 밝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마감 시한을 정해서 한국의 선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치포 동맹은 미국이 추진하는 프렌드 쇼어링 전략의 산물이죠. 설계, 장비, 생산 등 반도체 산업의 전 영역을 국경 안에 두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미국 내에 모든 것을 두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방, 동맹국과 연합을 해서 반도체 공급망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동맹이 완성이 되면 미국으로서는 중요한 대중 견제 시스템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미국은 휴대전화, PC 등의 두뇌의 역할을 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인텔, 퀄컴, 엔비디아 등 세계 최고의 설계 업체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은 설계만 하고 인텔과 같은 경우는 생산도 하고 있죠. 그러나 퀄컴, 엔비디아, AMD와 같은 경우는 이 설계만 하고 있는 팹리스 기업들이죠. 이러한 설계만 하고 생산은 해외 파운드리 업체에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인텔도 일정 부분은 파운드리 맡기고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텔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파운드리 기업을
지금 현재 유럽, 말하자면 독일로 꼭 집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유럽, 미국에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이죠. 파운드리 분야 1, 2위를 다투는 대만의 TSMC, 삼성전자로 지금 대만과 한국의 합한 비중이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미국의 마이크론이 있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이 압도적이죠. 설계 생산에서 존재감이 없는 일본이 이 칩포 동맹에 낀 이유는 장비 분야의 큰손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장비 시장은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그리고 램 리서치, 도쿄 일렉트론, 네덜란드 ASML이 이 4개 업체가 70%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죠. 특별히 네덜란드 ASML과 같은 경우는 미국 정부의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 왜냐하면 많은 부품들이 미국에서 건너가고 일본에서 건너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의 한마디면 ASML이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지금 EUV 노광 장비와 같은 경우도 중국으로 향하는 반도체 EUV 노광 장비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DUV 노광 장비까지 이제 막겠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일본의 니콘에서도 DUV 노광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 이 DUV 노광 장비까지 중국으로 보내지 말라라고 일단 이야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들의 장비 판매가 중단이 되면 대만, 한국 반도체 기업은 생산을 멈출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국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한국, 대만, 일본 등 4개국이 연합하면 석유업계에서 오페크가 갖는 것 같은 영향력을 반도체 산업에서 발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칩포 동맹, 중국은 당연히 방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국을 타깃으로 잡고 있죠. 특별히 한국과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에 공장들이 좀 있어요.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플래시 공장을 인수까지 했기 때문에 지금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의 투자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삼성반도체와 같은 경우는 시안에 낸드 플래시 공장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특별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D램, 낸드 플래시 다 들어가 있고 파운드리 분야도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 그리고 후공정까지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칩4에 한국이 참여한다면 중국 내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중국의 관영 매체가 주장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를 대신해서 관영 매체가 한국의 칩4 참여를 견제한 것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중국 정부와 같은 경우는 한국이 칩4 동맹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굉장히 타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황구15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즈는 18일 논평격인 GT보이즈를 통해서 미국의 정치적 압력 아래에서 한국이 칩포 동맹 요청에 대해서 어떤 답을 할지 미지수이지만 만약 한국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다면 득보다 실이 클 것임을 분명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이어서 작년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수출액 690억 달러 가운데 대중국 수출이 48%를 차지한다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를 인용하면서 한국 정부가 칩4 참여 결정에 주저하는 이면에는 한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적고 있죠. 그러면서 한국은 칩4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분열을 초래하는 데 목적이 있는 소규모 정치 집단이며 산업망에 거의 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만약 중국이 한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신뢰할 수 없거나 예측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그것은 중국의 반도체 독자 생산의 시급한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반도체의 중국 시장 점유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화웨이와 지금 틱톡이 자체 반도체 생산 공장을 만들겠다라고 발표가 나오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제가 따로 떨어뜨려서 다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 산업망 디커플링, 탈동조화로 혜택을 볼 나라는 없기 때문에 지금 디커플링이라는 것은 리쇼링과 지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러한 국가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지역 경제 주체들이 미국의 디커플링 전략에 따르기보다는 협력을 더 많이 생각할 때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이건 완전히 중국 입장에서의 주장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미국의 칩포 동맹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당일성밖에 지금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지금 칩포 동맹에 들어갈까 말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꺼리를 줘야 돼요. 미국에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이러한 꺼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투자를 받고 싶으면 반드시 중국에 10년간 투자를 하지 마라.
이런 치포 동맹에 너희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따라가야 될 이야기다라고 지금 꺼리를 줬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해 68조 원 규모 지원은 물론 경쟁자인 중국 등지에 생산시설을 새로 짓거나 증산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제대로 된다는 거죠. 치포 동맹 참여에 대해 고민 중인 한국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원을 받고 싶으면 치포 동맹의 참여와 중국에서 생산시설을 새로 짓거나 증산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원받고 싶어? 그러면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에 투자하지 마. 반도체로. 다른 이야기는 아니고요. 반도체로 지원하지 마.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산업 전반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만약 자동차 공업이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면 자동차 공업이 만약 어떤 미국에서 지원을 받고 공장을 짓는다. 특히 현대차와 같은 경우는 지금 공장을 새로 짓기로 미국에 새로 짓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지원을 받는다. 그런데 이 지원을 받는데 중국에서 투자가 가능하냐? 이 이야기까지 지금 넘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까지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게 미국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게 또 뭐냐면 배터리 사업입니다. 배터리 사업에서도 이러한 이야기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19일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은 미국 상원이 조만간 반도체 육성법에 대해서 표결을 한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이 발의한 반도체 육성법은 520억 달러, 약 68조 5,700억 원 지원금 등 자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업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책이 담겼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법안 초안에는 미국의 우호적이지 않은 우려국에서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가드레일 조항이 담겼다라는 것이죠. 블룸버그는 해당 법안이 발효되면 미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하는 것이 금지된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미국과 치열한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라는 것이죠. 이에 따라 인텔 등 일부 기업은 의원들을 대상으로 중국과 거래하는 기업의 보조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로비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요 반도체 시장인 중국 내 투자가 금지가 된다면 이번에 그 인텔이 그 후공정에 대해서 후공정이 아니라 그 인텔이 중국에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미국에서 발끈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발끈하니까 이 지원을 철회를 했던 이러한 일들이 있었죠. 이러한 것들까지 금지를 시킨다. 그래서 인텔과 같은 경우도 자국 기업이지만 미국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특별히 러시아와 중국의 이러한 지원은 증설도 못한다 라는 것을 완전히 명확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심지어 미국 기업들도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나라들을 지원하겠어?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미국의 반도체 육성법은 상하원이 각각 처리한 미국 혁신경제법안과 미국 경쟁법안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 관련 내용만 발췌한 형태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그동안 상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을 병합하기 위해 협상을 벌였지만 의견이 엇갈렸죠. 특히 공화당은 반도체 육성법이 중국 견제라는 본래 의도를 벗어나 일자리, 기후변화 등을 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방안만을 간추린 육성법을 먼저 처리하기로 했죠.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 장비 투자에 25% 세금 공제, 공공 무선통신 공급망 혁신 등을 담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린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반도체 육성법은 중국이 아닌 미국에서 더 많은 반도체 투자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가드레일, 제한국가 반도체 생산 증산 금지 조항은 중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이번 법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육성법이 미 의회의 문턱을 넘게 되면 한국의 삼성전자, 미국의 인텔, 대만의 TSMC 등이 당장 지원금 대상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다만 가드레일 조항 명시 여부는 각사의 해외 거점 운영 정책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2년간 지속된 세계적 반도체 대란이 미국 내 공급망 확보에 대한 열망을 높였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0년 37%를 기록한 미국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현재는 12% 수준으로 떨어진 것, 거의 대부분이 인텔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지금 보시면 미국이 반도체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발빠르게 뛰고 있습니다. 지금 칩보 동맹, 한국, 대만, 일본, 미국 이 칩보 동맹을 통해서 반도체 공급망 자체를 완전히 쉬려고 하는 상황. 여기에 네덜란드 ASML은 사실상 미국의 상황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미국에 끌려가는 현 상황을 볼 수가 있죠. 한국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칩보동맹에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한국에 다시 한 방을 먹이는, 특별히 삼성전자가 이 지원을 반드시 받아내야 되는 25%의 가량의 지원금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이 상황을 지금 미국은 지렛대로 사용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한국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게 되면 지금 일본과 미국에서 날라오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나 아니면 도쿄 일렉트로나 이러한 장비가 원천적으로 봉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 그래서 한국에서도 칩보 동맹에 가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당위성을 주고 있는 이러한 가드레일 조항이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